오늘의 주제인 솔리드웍스 PDM 2017의 신기능과 그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청취에 적당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PDM이 뭐다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신 분이 이 웨비나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PDM의 새로운 기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혹은 그냥 솔리드웍스 PDM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신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도 여기 웨비나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까지 여러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좀 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웨비나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컨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의 기본 개념인데요. 솔리드웍스 PDM은 전문 PDM, 그러니까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도구로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각각의 로컬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으로서 실제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 사용자들은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을 하고 다시 서버에 올리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로 접속을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마치 로컬에서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밑에서는 서버에 저장되고 그리고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솔리드웍스 PDM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MCAD인 솔리드웍스에서 같은 회사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버전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최신 버전을 그리고 솔리드웍스 PDM의 최신 버전을 같이 맞물려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가장 PDM 중에 쉽고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로컬에서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의 기능을 또 한번 활용하시는 것이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기본 특징이 되겠죠. 업무의 기본 개념인데요. 여기에는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설계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설계자가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 작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서버에 있는 저희는 이제 볼트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만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체크아웃이라는 내가 파일을 수정하겠다라는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한 권한을 반납하는 과정을 치게 됩니다. 그 용어를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체크아웃과 체크인은 모든 PDM, PLM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PDM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 용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자는 이렇게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통해서 권한 제어를 통해서 파일을 수정하고 그리고 파일의 최신 데이터를 서버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관리자는 이제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료를 검색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설계 데이터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 설계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프로덕트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구매, 현장, 협력사 이런 회사들은 볼트,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배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이브와 체크인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이 용어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 세이브라는 것은 로컬 컴퓨터에 저장하는 개념이 되겠죠. 보통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세이브 버튼을 아주 자주 누르시게 되는데요.
세이브를 한다는 것은 로컬 컴퓨터에 내 컴퓨터 안에 파일을 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저장은 되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은 서버와 상관없이 내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체크인을 한다라고 하면 가운데 버전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버전이 증가되면 체크인 할 때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때서야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한다라고 하면 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단위가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표기는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1에 1, 2에 2, 3에 3, 4에 4 이런 식의 숫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이 여러 개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개념이 이제 리비전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버전과 리비전이라는 용어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버전보다는 실제로는 리비전이 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데이터에 있어서의 주요 분기점, 예를 들면 뭐 승인이라든가 혹은 뭐 금형을 실제로 판다든가 혹은 설계가 다 되었다가 나중에 뭐 포엠 변경 이런 표현들 쓰시죠. 포엠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한 단계를 더 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로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어떤 결제 프로세스를 밟아서 리비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비전의 형태는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꼭 1에 1, 2에 2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리비전 A, 리비전 B, 리비전 C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래에 보이는 샘플처럼 Q1, Q2, S1, S2, M1, M2, M3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Q 레벨은 그 사출상에서 뭐 QDM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는 실제 금형을 판 레벨, M은 프로덕션이 돼서 실제 양산이 되는 레벨,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 설계 데이터의 리비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버전을 올려야만 저장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케이스들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로컬 컴퓨터에 그냥 세이브를 누르시면 된다라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캐시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 원하는 곳에 저장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미리 저장을 해놓는 장소죠. 보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캐시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있는데요. 하드디스크보다는 램이 더 빠르기 때문에 램을 하드디스크 대비 캐시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CPU 안을 뜯어보면 뭐 L1 캐시, L2 캐시라고 해서 일반 램보다 더 빠른 램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캐시라고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주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리드웍스 PDM 레벨에서 캐시 개념은 어떨까를 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인을 해야 서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장을 늘 버전을 올려가면서 할 것인가? 그거는 버전이 쓸데없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PDM에서 봤을 때는 내 컴퓨터 자체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캐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드에는 임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이브가 PDM 레벨에서 봤을 때는 캐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크인이 실제로 저장하는 것이 되겠죠. 네, 제가 평소에 안 쓰던 캐시 뭐 이런 단어도 설명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왜 그런가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위쪽에 서버가 있고요. 밑에 단에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들, 실제 설계자라든가 혹은 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PDM에 저장이 되는 것은 이 PDM 서버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하드에 실제 데이터가 있냐 없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PDM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솔리더스 PDM에는 캐시를 지우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공간을 그냥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날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PDM 서버에서 데이터를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늘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PDM 서버에는 모든 버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PDM을 좀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1버전, 2버전, 3버전, 4버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죠.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객사를 봤을 때 PDM 서버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모자라서 문제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버전들이 여러 버전이 나오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완벽한 설계가 아닌데 내가 실수한 기록이 있는데 내가 의도했던 설계가 아닌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서버에 보관되는 것이 영 찜찜하고 기분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실제 업무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약간 내가 완성도 높지 못한 데이터가 서버에 있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솔리드웍스 PDM 2017에서는 버전 덮어쓰기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을 증가하지 않고 새 데이터를 그 버전에 그대로 덮어쓰는 기능이 생긴 것이죠. 사실 이것은 PDM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를 복원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객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017에서는 이렇게 버전을 올리지 않고 덮어쓰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체크인을 했는데 오타를 발견했다든가 혹은 아주 작은 마이너한 수정할 요소들을 발견했을 때 그때 최신 버전을 올리지 않고 현재 버전에서 그대로 그냥 덮어쓰는 것이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데일리 체크인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설계를 하고 퇴근하기 전에 무조건 체크인을 한다라는 프로세스를 회사 내 규정으로 정해놨다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의 버전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중간중간인데 굳이 버전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 현재 버전으로 덮어 쓰는 것이 데일리 체크인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위 어셈블리에 하위 어셈블리 파트나 하위 어셈블리나 파트의 내용을 반영할 때 이때도 사실 원래대로 하면 하위 버전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리빌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위 어셈블리를 또 체크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도 버전이 올라가는데요.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데 하위의 어셈블리와 파트가 바뀌는 것 때문에 버전을 또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나왔고요. 장점을 보시게 되면 불필요한 하드디스크 낭비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이력 남기기 하는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구버전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덮어쓰기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PDM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여기 볼트가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시겠지만 이런 탐색기가 저희 솔리드웍스 PDM하고 완벽하게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서 솔리드웍스 PDM 화면이 결국 탐색기 화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파일을 아래쪽에 있는 파일을 보시죠. 파트 버전 관리 데모에 덮어쓰기 기능을 이용한 건데요. 이것은 1버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1버전의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기록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바닥홀 형성한다, 암 2개를 삭제한다 라는 식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과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이 똑같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보시는 파일은 1버전에다 계속 덮어 쓴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변경했지만 버전은 여전히 1의 1버전이고요. 과거 데이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작은 수정들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솔리드웍스 2017의 신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2017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버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코멘트에다가 이렇게 줘볼까요? 일단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에다가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 PDM의 버전 덮어쓰기 기능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체크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체크인 할 때 보면 현재 버전이 최종 버전이 1버전인데 이제 체크인을 하게 되면 2버전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이것을 최신 버전 덮어쓰기를 체크하게 되면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1의 1버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체크인을 해보게 되면 아이고, 솔리드웍스에서 이 파일이 열려 있었네요. 아까 제가 더블 클릭이 돼가지고 이 파일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체크인을 해서 최신 버전 덮어쓰기를 누르게 되면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1의 1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멘트 추가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꿨지만 여전히 버전은 1의 1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버전을 올려야 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웹2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탐색기에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나 드래프트 사이트 같은 CAD에서 직접 액세스를 하는 방법이 저희는 이제 CAD 애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법들로 저희 볼트의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웹2라는 방법입니다. 웹2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크롬을 실행시키게 되는데요. 자, 인터넷 하실 때 쓰는 이런 크롬이라든가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죠. 여기에 적당한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M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적당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탐색기에서 보시는 폴더들과 그리고 여기 웹2상에서 보는 폴더들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탐색기를 쓸 수 없는 환경, 예를 들면 외근이 잦은 임직원이라든가 혹은 외부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이 웹2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웹2라는 기능은 기존부터 있었던 기능이고요. 웬만한 기본적인 기능은 이 안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트를 하나 찍어볼까요? 자, 제가 파트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자, 미리 보기를 한다든가 데이터 카드를 본다든가 그리고 이 파트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에 있는 파트나 어셈블리를 본다든가 혹은 이 파트 위에 있는
상위 어셈블리를 체크할 때 보는 것이 이제 사용된 위치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있었던 건 기존의 웹2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에는 어떤 기능이 좋아졌는지를 한번 보시죠. 웹2의 개선사항을 보시게 되면 파일 미리 보기가 굉장히 좋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S 오피스 문서라든가 3D를 이용한 미리 보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권한 제어가 있는데요. 웹2에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이미지로서 미리 보기가 끝이었다고 하면 이제 2017 버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형태를 그냥 웹 안에서 웹GL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파트 단위 말고요. 어셈블리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어셈블리에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2016의 기능이고요. 2017에서는 아까 보셨던 거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웹2의 2017 버전의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단면도를 한번 쳐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도를 치는 작업도 가능하고요. 물론 단면도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분해도 역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해가 지금 흩어졌다가 쪼여졌다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저희 웹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는데 이것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한 부품만 이렇게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면 특정 부품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2,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자, 저는 지금 미리 보기를 열심히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에 그레이아웃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권한 제어 역시 따로 가능하기 때문에 3D 데이터로 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실제로 SLD, PRT, SLD, AS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를 제어를 권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롤백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롤백은 아까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3버전, 2버전, 1버전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최신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 변경한 내용이 설계 컨셉에 맞지 않는다든가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아래 보시면 그림이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있는데요. 버전 3에서 이 데이터를 지워버리고 버전 2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버전 3 데이터를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롤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버전을 완전히 삭제하고 최종 버전을 2버전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버전 내려받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능이 되겠죠. 그럼 2017의 롤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롤백이 파일 단위로 각각 적용이 됐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셈블리가 1000개의 파트와 서버 어셈블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체를 9버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1000개의 파일을 각각 다 롤백으로 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롤백을 어셈블리 단위화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일이 되겠죠.
그런데 솔리드웍스 PDM 2017에서는 그런 롤백 과정을 어셈블리로 단위로 하위에 있는 파트와 서브 어셈블리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역시 조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워크플로우가 승인된 파트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롤백을 해서 아예 과거로 설계 히스토리도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설계 중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 PDM을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하나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블록을 먼저 한번 보시죠. 블록 보시게 되면 사각형 형상의 블록이 있습니다. 서브 어셈블리 보실까요? 서브 어셈블리는 지금 3D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 블록을 3개로 만들어서 서브 어셈블리라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어셈블리를 보시면 서브 어셈블리를 또 2개를 이어서 이렇게 총 6개의 블럭이 만들어지도록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는 설계 변경을 한번 여기서 뭐 많은 설계 변경을 할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설계 변경을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가 구동이 되었고요. 자, 솔리드웍스가 구동이 되자마자 이 PDM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를 수정하겠습니까?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고 있죠. 예라고 하면 이 파일은 아까까지는 아무도 체크아웃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PDM을 접속하는 방법은 탐색기하고 CAD 애드인이 기본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솔리드웍스 PDM의 애드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까 탐색기에서 보셨던 것 같은 거의 모든 작업을 이 안에서 다 처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크게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자그마한 홀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홀을 하나 뚫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체크인을 할 때는 간단한 코멘트를 붙여줘서 나중에 왜 변경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홀 추가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전이 1버전에서 이제 2버전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최신 버전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1의 1버전이 되겠지만요. 저는 2의 2버전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의 2버전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서브 어셈블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브 어셈블리를 한번 체크아웃을 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 파트에서 수정했던 내용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PDM에 보시면 이런 느낌표 같은 것들이 있네요. 왠지 설계자 입장에서 이런 느낌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거부감이 옵니다. 사실은 이 느낌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서브 어셈블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블록이라는 파트의 1버전을 참조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록이라는 파트가 2의 2버전까지 올라갔으니 내가 참조하고 있는 버전과 최신 데이터의 버전이 다릅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느낌표가 뜨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서브 어셈블리가 블록을 2의 2버전을 참조해야 최신 버전을 물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리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실 때는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이제 2의 2버전을 물고 있는 데이터로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 추가한 것을 반영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2의 2 버전으로 돼서 여기 아이콘들이 등호 표시, 아주 깔끔한 등호 표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파트와 서버 어셈블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 같이 버전을 왜 올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서브 어셈블리라든가 하위에 있는 파트들의 버전을 정확하게 PDM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보기에 따라서는 좀 여러 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줘야 내 버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냥 체크인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홀 추가 반영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러면 2의 2 버전으로 모두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좀 작업이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고 불편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관계를 다 풀어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체크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를 열고요. 여기에 홀을 뭐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해보죠.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재질도 좀 바꿔볼까요? 재질은 저는 니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어셈블리에 와서요. 여기 전체 상에서 그냥 리젠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통째로 다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질 변경 홀 추가라고 해주게 되면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던 작업이 이렇게 한 방에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버전과 3버전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해본 것인데요.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설계한 데이터를 승인을 통해서 결제를 올려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면 상태 변경에서 결제 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설계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승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승인 대기가 됐고요. 결제권자한테서 이 파일을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제권자가 이제 승인을 하면 되는데 저는 편의상,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결제를 올리고 제가 승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케이 해서 승인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승인 대기라고 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승인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설계에 대해서 설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승인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야, 이 설계는 잘못됐다. 홀더를 더 추가한 것과 그리고 재질 변경한 것이 잘못됐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록을 보고요. 기록에서 9버전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완전 옛날 버전으로 찍어 보면 여기에 되돌리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롤백입니다. 그래서 최종 어셈블리에다 뜨고 롤백을 누르게 되면 경고 메시지 뜨죠. 2버전, 3버전, 이 버전의 내용들을 모두 다 버리는 건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최상의 어셈블리 파일 하나만 롤백이 됐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위에 있는 서버 어셈블리와 파트들도 모두 다 9버전을 돌릴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이미 결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승인 상태인데 이것을 설계 중으로 그러니까 1버전이 되는 설계 중이었었죠. 그 버전으로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사
요청에 의해 스펙 변경. 뭐 이런 핑계를 대야 문제가 없겠죠. 나중에라도 혼나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파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보셨던 파일처럼 완전히 구데이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버전을 보시게 되면 1의 1 버전. 제가 설계를 수정하기 전에 과거 데이터로 아무 무리 없이 돌아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롤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모자르면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그러면 좀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원격지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 저희 PDM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들이 2명이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사세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다가 지사를 놓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도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관 서버를 한 개를 더 놓고요. 그 다음에 VPN이라든가 전용선을 이용해서 이 보관 서버끼리 동기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설계자의 데이터가 접근을 하건 중국에 있는 설계자가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하건 그 내용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에 각각 떨어져 있지만 데이터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한 회사 안에서 보는 것처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저희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이 데이터의 협업이 가능한 것이 바로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는데요. 중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 PDM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보관 서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관 서버는 실제 물리 파일들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실제 물리 파일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 각종 속성 정보와 PDM을 관리하는 텍스트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 실제로 무거운 파일들, 덩치가 큰 설계 데이터들은 보관 서버에서 다운받고 그리고 각종 속성 정보라든가 체크인 여부라든가 데이터 카드 이런 정보들은 한국에 있는 DB 서버에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DB 서버가 지금 연결이 얇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의 속도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조금 더 느리죠. 보관 서버는 로컬에서 다운받지만 DB 서버는 한국에 있는 DB 서버를 접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수치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치로 중국에서는 약 한 7, 80% 정도의 한국 대비 속도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PDM 2017에서는 그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리플리케이션 외에도 추가적으로 서브 DB 서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브 DB 서버를 이렇게 중국에 있는 사용자들이 메인 DB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DB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DB 서버도 동기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사용자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리드웍스 PDM 2017의 새로운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거의 동일한 속도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 PDM 2017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MS SQL 엔터프라이즈라는 저희가 솔리드웍스 PDM에서 기본 번들로 제공하는 MS SQL 스탠다드 버전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라는 더 높은 버전의 MS SQL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큰 사이트에서 아마 관심이 있으실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PDM에서 2017에 아주 충격적이고 신선한 변화가 바로 PDM 버전과 서비스 팩 관계입니다. 기존에 솔리드웍스 PDM이라고 부르기 전에 저희 옛날 이름이 엔터프라이즈 PDM이었죠. 이 PDM에서 솔리드웍스 PDM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그 서비스 팩이 언제쯤 나오는지를 지금 위에 도식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PDM 2015의 경우에 서비스 팩 제로가 보통 2014년 10월쯤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팩 1이 12월이나 1월쯤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버전은 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서비스 팩은 한 2달 단위 정도로 계속 새로운 서비스 팩이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PDM 같은 경우는 한두 대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대, 경우에 따른 몇백 대까지 다양한 컴퓨터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는데요. 버전이나 서비스 팩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모든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동시에 버전을 올렸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대수의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리드웍스 PDM 2017에서는 이제 버전은 동일해야 되지만 서비스 팩은 동일하지 않아도 대개 기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DM 서버는 PDM 2017 서비스 팩 2를 쓰는데요. 클라이언트는 PDM 2017 서비스 팩 1을 써도 되고 PDM 2017 서비스 팩 3를 써도 되는 이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일치하고 서비스 팩은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훨씬 더 유연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기능을 더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 PDM 2017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세세하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 포맷 변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오피스 문서 역시도 PDF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워크플로우 상에서 많이 쓰시는데 저는 데모라서 워크플로우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탐색기 메뉴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오피스 문서가 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포맷 변환이 되는데 이런 PPT 문서 같은 것들은 PDF로 전환하고 싶을 때 자동으로 전환할 수가 없었죠. 근데 2017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컨버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PPT를 PDF로 변경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파일을 지금 변경을 눌렀습니다. 관리창을 한번 열어서 볼까요? 관리창을 보시게 되면 작업 목록에서 지금 오피스 파일을 PDF로 전하는 것들에 이제 호스트를 기다리는 중으로 메뉴가 나와 있네요. 물론 저는 메뉴를 통해서 변경을 했지만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승인을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이제 저희 솔리드웍스 PDM한테 포맷을 변경해라 라고 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는
PDF로 전환하는 과정을 할 필요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DF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 파일이 PDF 파일로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변경 사항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지금 DXF 파일이 있는데요. DXF 파일을 이제 태스크로 PDF로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DXF 파일을 PDF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솔리드웍스가 구동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PDM 2017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저희 무료로도 제공하는 2D CAD가 있죠. 이 CAD를 이용해서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DXF를 PDF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솔리드웍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아주 간단한 가벼운 프로그램이 PDF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물론 몇 개의 파일 정도만 전환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 수십, 수백 개의 파일을 포맷을 PDF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또 3D PDF 역시 지원합니다. 제 솔리드웍스에는 MBD라고 해서 모델 베이스드 데피니션, 무도면화, 3D에 각종 정보를 입력하는 솔리드웍스 MBD라는 제품인데요. 그것과 연동해서 3D PDF 변환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열 추가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설계 중인데 이것을 상태 변경해서 결제 상신을 하시는 것이죠. 아이고. 결제를 상신할 때 보시면 다른 볼트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결제를 올리게 되는데요. 결제를 올릴 때 여기에 정보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2017에서는 열에다가 다른 정보를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찾은 위치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를 누르게 되면 솔리드웍스 PDM에서 제공하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보를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보면 좋을까요? 재질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예. 재질창에 데이터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결제를 올릴 때라든가 여러 창에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017의 또 하나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변경인데요. 카테고리 변경은 어드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드민으로 로그인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저는 지금 카테고리를 솔리드웍스 도면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문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드래프트 사이트로 바꿔볼까요? 지금 카테고리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테고리 변경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제 특정 사용자, 예를 들면 어드민 같은 경우에 최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테고리도 변경할 수 있게 돼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로컬 파일 검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로컬 파일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로컬 파일이 생기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로컬 파일이라는 것은 PDM과 상관없이 내 컴퓨터 안에 캐시로만 존재하는 파일이 바로 로컬 파일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파일을 한꺼번에 PDF 안에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팩앤고 압축 파일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 가끔은 로컬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뭐 지울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 파일들을 다시 볼트에 추가할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로컬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2017의 새로운 기능은
이런 로컬 파일 검색이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돼서요. 로컬 파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로컬 파일이 어느 위치에 어떤 파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로컬 파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로컬 파일을 만들어 보고요. 이것은 솔리드웍스 PDM과 상관없이 내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하는 파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로컬 파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일일이 설계자가 하나씩 찾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서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2017의 또 하나의 변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파일들이 이제 로컬 파일이 아니라 PDM에서 관리하는 파일의 일부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혹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한테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